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가분해 효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물질들이 흔히 사람의 입 혀에서 감칠맛을 느껴지는 성분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한동안 먹방 프로그램이 대세였는데요. 최근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미각 눈높이가 수준이 높아진 때문일까요? 연예인이 셰프급 요리를 선보인다든가 또 시청자에게 쌍방향 요리 비법을 전수한다든가 요리 프로그램도 상당히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식가들의 눈높이를 한우로 표현하고 있는 젊고 천재성 있는 사업가 한 분 모셨습니다. 선로인 변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로인의 변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우리 변 대표님을 모시게 된 게 네. 국내 이제 프리미엄 숙성 한우 네, 이 타이틀로 상당히 이렇게 화제가 돼서 네. 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셨는데. 네. 설로인, 뭐 외래어 같기도 하고 또 뭐 합성어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이름입니까? 네, 선로인은 영어로 하면은 본인이 말하는 서로인 스테이크 할 때 그 서로인이라는 부위인데요. 예.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등심이나 체크 쪽에 있는 부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로 치면은 한우의 그 등급을 판정할 때 그쪽을 잘라서 바라보고 판정하는 부위로서요. 저희 또 이 고기 시장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다는 의미로 예.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을 차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숙성 한우 뭐 네. 사실 한우 하면 다 이렇게 맛있다는 생각들 네, 당연히 뭐 그 수입 고기보다는 비싸고 맛있다 네, 이런 네. 생각들이 하고 있는데 숙성 한우란 말이에요. 네, 그 새로운 또 영역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대중화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지금 가 있는 거죠?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건 2017년도였는데요. 예. 17년 대비 한 4년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인데 아무래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숙성이라는 키워드들도 조금씩 익숙해지신 것 같고요. 이제 숙성이라는 게 좀 하면 더 좋다, 더 맛있다라는 인식은 확실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설로인 같은 방식의 네. 숙성 한우를 이렇게 만든다 그럴까요? 이 공급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네, 기존에 있는 한우 자체에서의 사업자는 워낙 많이 있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네, 숙성도 이제 숙성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고기를 판매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숙성육이라는 키워드로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제 숙성했냐 안 했냐에 보다는 숙성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로인만의 이제 뭐 숙성 노하우 뭐 네. 이렇게 내세우는 게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숙성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나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웨데이징과 드라이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의 가장 큰 차이로는 진공을 했느냐, 흔히 말해 그 비닐로서 된 진공을 했느냐 했으면 이제 웨데이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습식 숙성이라고 부르는 키워드이고요. 이게 이제 진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말라지면서 하는 것들을 이제 건식 숙성, 드라이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식과 건식. 네. 그러면 그 중에 설로인은 어떤 숙성법인가요? 현재는 둘 다 하고 있는데요. 주요 상품은 현재로서는 습식 숙성이 저희의 핵심 상품입니다. 습식, 네. 웨데이징,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이 에이징도 같이. 네, 현재 같이 하고 있고요. 예. 네, 그 상품은 현재는 저희 출시는 되어 있는데 일반 고객들한테는 판매는 하지 않고 테스트로서 이제 일종의 작은 고객 규모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보편적으로 저희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는 거는 습식 숙성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도 하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네, 지금 서울 강남에 매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온오프라인으로 다 지금 판매는 하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선로인은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좋은 고기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자사에 있는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 말씀 주신 곳에 저희는 미트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요. 1층에는 저희 정육점과 그리고 한우 다이닝 레스토랑이 같이 있고요. 지하에는 저희 육가 공장과 R&D 센터가 같이 있는 하나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시작점을 강남으로 정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고급 고객, 네. 뭐 고급 제품의 고객을 타겟팅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설러이는 앞으로는 조금 더 매스 대중적인 대중적으로.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인데요. 근데 저희가 한 번에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했던 거는 좋은 품질을 먼저 보여드리자라는 것들이 더 첫 번째였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가격대가 있는 프리미엄 상품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장의 고객층이 있는 서울 강남 쪽의 매장을 첫 번째 오픈하게 되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설 연휴를 뭐 지났는데 네. 좀 뭐 괜찮았습니까? 아, 네. 저희 뭐 감사하게도 저희 네. 이번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상품들을 사용해 주셨고요. 네. 저희는 6개월 동안에 매년 계속 상업이 예로 한 150%씩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올해는 뭐 이제 그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숫자를 여쭤보긴 그럴 것 같고 지난 네. 한 해 매출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저희가 이뤘었고요. 네. 전년 대비는 한 3배 정도 되는 성장률을 기록했었습니다. 대단한 성장률인데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강남 이제 사업장 구조를 설명하셨는데 네. 이제 직접 그 R&D를 하는 소위 푸드테크 기업으로도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R&D를 어떤 규모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선 그 푸드테크라고 했을 때 그 테크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 기준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저희 기준에서는 고기 자체에 대한 품질을 올리기 위한 테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기를 사용하는 전체 고객들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 관점에서의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팀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3분이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더 좋은 원육이 무엇인지 또 숙성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가공해야 되는지 관점에서의 기술적인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인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저희를 이 상품의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처음에 구매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마지막에 있는 배달, 배송까지 일련의 과정의 경험들을 설계하고 그걸 기술적으로 편하게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성 한우라는 이게 새로운 영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네.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 얼마나 그게 차별화가 될까 하는 또 의구심은 들어요. 아, 네네. 근데 지금 분명히 뭐 그런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과가 지금 뭐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한번 네. 과연 그 R&D의 효과 네.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숙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네, 숙성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워 드시는 뭐 안심이나 등심이나 채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숙성의 효과는 사실은 숙성이라는 과정이 외부에서 어떻게 시켜서 되는 과정들은 아닙니다. 네.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가분의 효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 효소가 고기가 이 죽은 이후에 이 동물이 죽은 이후에 자동적으로 효소의 작용들이 발생하면서 이 단백질을 이 효소가 씹어 먹게 됩니다. 씹어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긴 근육을 잘게 자른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식감이 부드럽게 되고요. 또 이 효소가 단백질 씹어 먹고 난 부산물들을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요. 그 물질들이 흔히 사람의 이 혀에서 감칠맛을 느껴지는 성분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성 한우는 어떤 고기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숙성육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고기 대비는 좀 부드러운 식감과 특유의 감칠맛이 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시행착오를 그간에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분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화학적이고 생물학적 반응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 어떤 부분들이 최적점인가를 찾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이 흔히 말해서 우리 옛말에
고기는 썩기 직전이 가장 맛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시간이 오래된 고기 맛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예, 시간과 그러니까 부패와 숙성은 엄연히 다른 거고요. 그 두 개의 공통점은 시간이 길게 필요하다는 것만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패를 최대한 억제시키고 숙성할 수 있는 효소를 가능한 활성화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지나치면 과일불구처럼 너무 식감을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 차이 많은 잔맛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원하는 숙성의 정도까지만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반응 속도를 가능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최적점을 찾는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양한 조건들로 고기의 최초에 있는 위생 상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숙성육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온도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숙성이 되고 얼만큼 되고 그를 되었을 때 어떻게 멈춰야 되고 이런 것들은 수많은 테스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우 숙성 한우잖아요. 네. 이 이제 이 한우이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 네. 뭐 수입 고기는 또 해도 좀 이 맛을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풍미들이 있고요. 네. 수입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 자체의 우수한 품종의 특성도 있긴 하지만 수입육의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해외에서 고기를 가져오는 데에 시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시간과 싸움을 하는 숙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최초에 이 고기를 저희가 통제되는 환경에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들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배를 타고 오든 비행기 타고 오든 일정 시간이 지난 고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내기에는 여러 가지 좀 장애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솔로이는 지금은 이제 한우를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조달하는 데가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뭐 앞으로 직접 뭐 소를 키운다든가 네. 뭐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숙성해서 가공을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종을 가지고 어떻게 키웠느냐도 역시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품질의 하나의 요소가 되고요.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궁극적인 모습들을 현재 그리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있는 어떤 소라고 하면 소의 씨앗, 돼지라고 하면 돼지의 씨앗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키워지고 관리되고 도축되고 숙성되고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하는 것들인데요. 이 과정을 저희가 직접 다 한다기보다는 좋은 방법들을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그 언급을 했듯이 네. 이 투자회사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어느 정도 받으셨죠? 저희 누적해서는 60억 정도 투자금을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벤처 캐피탈이 평가한 거는 우리 변 대표님이 오셨을 때 어떤 부분이 평가를 주로 받았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를 높게 평가한 건 현재 기점에서 보면은 저희의 고기에 대한 기술이나 고객 경험을 만들어가는 이런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브랜드나 또 여태까지 저희가 보였던 실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관점에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투자 받았을 시점 관점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다 완성됐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가졌던 비전이나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열정 그런 것들을 많이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할 때는 당연히 미래 가치를 봤을 텐데 네, 방금 이제 비전, 열정 뭐 이 네. 부분이 뭐 결국은 미래에 어떤 잠재력이 있구나 이런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 변 대표님의 커리어가 궁금한데 원래 네.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창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창업하기까지의 이렇게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뭐 숙명적인 게 있었던 건가요? 우연인가요? 숙명과 우연이 같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시작했던 거는 이제 미사일을 만드는 엔지니어로서 시작을 했었고요. 하면서 좀 경영에 대한 니즈 갈증이 좀 있어서 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다 보니 저도 제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회 가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사일 엔지니어로 출발을 하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변 대표님 입장이라도 후회스럽지는 않겠는데 이 네. 왠지 이쪽도 첨단 분야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뭐 후회는 안 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요. 예. 뭐 힘들지만 또 재밌게 하고 있고, 뭐 하는 고객에 대해 고객이 저희 제품이나 만족했을 때 보람도 있고요. 저희 같이 하는 팀들에 대한 보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일하는 걸 즐거움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숙성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음식을 얘기할 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 국내 지금은 국내 시장이 맞습니다. 타겟인데 네.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계획 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국내 시장을 먼저에서의 리더가 되고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글로벌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맛이라는 게 꼭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각 국가의 문화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문화적 관점에서의 좋은 고기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은 저희 또 다른 관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주식 시장이 지금 상당히 뭐 핫하다고 네, 네. 뭐 표현해도 맞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상장 계획도 있으신 거죠? 네, 저희는 상장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투자를 받은 현재의 스타트업의 관점에서는 또 상장을 하는 게 하나의 또 의무사항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뭐 저도 이제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또 극대화하는 것도 저희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러면은 상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 나름 스케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 회사에서는 뭐 빠르면은 3년, 뭐 길게는 5년 내에는 상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은 우리 그 변 대표님의 그런 변신 네, 그리고 어쨌든 잠재력 이런 걸 좀 눈여겨 보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향후에 한우 말고 네, 다른 육고기도 뭐 이렇게 뭐 숙성이든 아니면 새로운 그 R&D를 통한 네. 서비스 이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그 한우라는 고기는 참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비에 있어서 하나의 고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가격이 좀 비싼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돼지 같은 축종이라든가 양이나 이런 닭으로의 여러 가지 확장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상품 관점에서 확장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돼지로서의 확장이고요. 그 부분도 한우와 똑같이 좋은 고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돼지나 네, 닭이나 양. 양까지. 예. 제가 아까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 계획 여쭤봤는데 네. 요즘 또 그 세계 시장에서 대세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의 큰 추세가 되겠다고 보는 게 식물성 네, 고기. 대체육. 네, 대체육 그러잖아요. 네, 변 대표님이 보실 때 네. 이쪽 그러니까 대체육 시장의 그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대체육이랑은 되게 매력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동물에 대한 동물 학대라든가 동물을 소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인식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런 부분의 니즈를 잘 충족하는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조금 현재로서는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국가고 대체육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제 햄버거 같은 패티로 이 고기가 많이 소비되어진 것과 뭐 국내로 비교하자면 고기를 구워 먹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패턴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있는 그런 대체육의 고기들이 실제 고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다라고는 좀 보기는 좀 어렵고 패티 같은 이런 가른 고기 중심으로서의 개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능성과 제한이 같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대체육에 앞서서 요즘 동물 복지, 뭐 원 헬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저도 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동물과 사람이 뭐 함께 간다,
지금은 그 한우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우리 변 대표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해서 뭐 숙성 한우를 만들어 간다든가 뭐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생물이고 생물은 하나의 요소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 동물 복지에서 하는 것들이 고기로 먹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고기의 육질로서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스트레스 받은 고기가 맛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일종의 상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더 큰 의미로는 또 다른 의미로는 더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은 관점을 고려해서 상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변 대표님의 향후 계획 뭐 나름대로 좀 그려지기도 합니다만은 네. 진짜 그 우리 시청자들 앞에서 네.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한번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네. 설로인은 최고 수준의 고기를 고객들에게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를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 가는 것들이 저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이제 대체되고 있는데 이제 대체될 수 없는 거의 대표적 경험들이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에서의 먹는 즐거움들이 굉장히 큰데요. 대체되지 않는 이런 우리의 핵심적인 이런 필수적인 경험들을 관점에서 우리 가장 편하고 좋은 경험들을 쉽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설로인의 사명이자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도 이렇게 지금 큰 폭의 성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아무튼 이 어려운 기업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 그 다른 기업과 또 젊은이들에게 뭔가 네.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네. 대담하는 저도 이렇게 뿌듯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먹는 즐거움 그리고 또 한국의 제품으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 그리고 이제 동시에 좀 축구될 수 있도록 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노력하도록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솔로인 같은 푸드테크 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활약을 해서 소위 음식 쪽에 또 K 한류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슈 앤 피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